안녕하십니까. 위티아 TV의 진행자 김근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신데 저의 그 리포트가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 작은 정보와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에 석하 계신 그 최윤식 교수께서는 빅체인지라는 저서에서 21세기 인류 운명의 한계를 결정할 요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첫째, 인구 폭발. 둘째, 지구온난화. 셋째, 물의 전쟁. 물의 전쟁은 제3차 대전을 일으킬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다섯 번째,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생물학적 시한폭탄. 바이러스는 11년에서 39년 사이에 신종으로 발생해서 인류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여섯 번째,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산. 일곱 번째, 반복되는 경제 위기. 여덟 번째, 종교 전쟁 및 신십자군 전쟁. 아홉 번째, 군비 지출과 미래 전쟁. 열 번째, 감시 사회의 부작용. 이 10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호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의 강화 피드백 작용이 더 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 인류는 도전과 응전으로 새로운 문명 발전을 이뤄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다섯 번째 요인, 그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생물학적 시한폭탄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가 갖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무엇이냐?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코로나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신호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전방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다섯 번째, 빨리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위기 속 위기를 극복하자. 코로나 위기는 이 6가지로 총체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투자 기법을 많이 그 석유, ETF, ETN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컨탱고, 백워데이션, 뭐 MMT, 테오리아, 현대 통화 이론 같은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그 위기와 관련된 것에서는 기본적인 그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그 해법이 있는데 그 위기와 해법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도 A라는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저희 인류나 한국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긴급 회의를 통해서 A1이라는 해법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항시 늦어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위기 B라는 위기가 옵니다. 또 저희는 해법 B1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해법이 위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C에 대한 위기, C에 대한 해법 C1, D에 대한 위기, D에 대한 해법 D1. F 정도 가면 F라는 위기가 왔을 때 해법 F1이 나오면 이때 스스로 위기가 줄어들고 늦어집니다. 늦게 준비한 F1이 효과가 있어 위기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마무리됩니다. 즉 뒷북 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형 부채에도 그 경제상을 버티고 있는 나라, 기업, 개인들의 실제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좋았던 중국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중국은 부채를 부채로 막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부채 디리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이걸 못하면 과거 일본이나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장기 저성장에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서 만기 롤오버 비용이 약 10%를 초과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부가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와 암호화폐의 연관성을 잠시 살펴볼까요? 암호화폐의 미래는 무엇인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정의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화폐이다. 강점은 안전하다, 내구성이 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희소성이 있다. 2018년 말 300만 원대, 3,000불 대, 2020년 3월 600만 원대, 5,000불 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빨리 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각국의 통화량 증대. 예를 들어 전년대 미국은 20.4%, 유로 지역은 9.1%, 일본은 약 6.4% 등의 통화량 증대가 있었으며 각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간접적인 기술의 신뢰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페이팔이나 비자 카드 등의 그 거래 서비스 개시, 몇 달러 연동, 가상 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제도권으로의 일부 진입이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총 발행 개수가 2,100만 개인 비트코인, 희소성, 발행 과정에 2040년 채굴의 종결, 현재 1,86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는데 앞으로 2040년이면 채굴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세계인들의 그 공통 인식의 변화, 또 미국의 요인, 중국의 요인 등이 있습니다. 세계 공통 인식에 대한 변화는 무엇이냐? 장단기 수익률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4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3월 최저 600만 원대에서 현재 2,500만 원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각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 그 지하자금이 한 20% 정도가 되어 있는데 GDP의 20%입니다. 양성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인류가 생존한 이후로 지하자금은 항시 상존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하자금의 90%가 달러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으로서의 가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백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달러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달리 중앙화폐죠. 비트코인을 세계화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공통인식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2020년에는 4년마다 공급 반감기 2분의 1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 설명은 다음 섹터에서 다루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부족과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요즘 또 디파이, 탈금융중앙화 시장이 비약적으로 지금 금년에 26배 정도 성장했는데 이것을 약 200억 달러 정도 돌파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비트코인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디파이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암호화폐 이자가 붙지 않았는데 디파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단위로 디파이 시장을 만들고 있다. 하나 암호화폐가 디파이 사업을 할 때 공식력 있는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그 S&P 수익률이 2020년에 10에서 15%인데 그 수배에 달하는 상승률, 비트코인은 160에서 180%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또한 JP모건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 금융권,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 금융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지펀드 그 기관 투자 자산, 가상자산 투자 증가가 약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면서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약 11월 기준으로 52만 개를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은행도 가세했습니다. 메이저 은행, JP모건 은행이 그 가상화폐 그 자산거래소 코인 베이스하고 제미니의 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상장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산 포트폴리오 일환에 2차에 걸쳐서 비트코인 4억 2천만 달러치를 구입했습니다. 약 3만 8천이 50개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두가 말하는 페이팔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팔이 그 암호화폐 거래 지원한다는 소식에 10월에만 약 30%가 급증했습니다. 페이팔은 지금 약 3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그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기업입니다. 2,600만 개 정도의 그 가맹점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 이를 통해서 환전해서 전송,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실제 화폐를 환전해서 거래를 중개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그 내년부터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그 4종의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현재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바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저금리를 기조를 계속 2020년까지 제로금리대로 유지할 것이며 그 재정 확대로 지금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 인플레이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 분야에 정통한 그 게리 겐슬러 그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을 은행 및 증권규제 검토하는 경제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그 자사주, 그러니까 법인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법인세 감세에 따라서 얻은 잉여 현금으로 바이백,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을 부양했는데 현재 이 바이백이라는 의미는 회사 스스로가 그 판단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생각하는 건데 하지만 그 바이든의 증세안이 그 현실화될 경우에는 바이백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자사주 매입도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미국의 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이 기준금융과 그 가상화폐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그 미국 은행의 그 암호화폐 보관사 허용했고요. 특별 허가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에서 은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또 제 친구가 그 대주주로 있는 크라켄 자산 거래소에서 크라켄에 대해서 9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 라이센스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또한 2020년 10월 그 페이팔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 또 싱가포르에서도 가장 큰 은행인 DBS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요인을 살펴보면 가상 화폐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이 지금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장외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채굴자의 그 암호화폐가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채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채굴 풀의 약 74%가 암호화폐 현금화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희소성,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을 잠깐 비교하면 만약 비트코인이 판정성했다는 측면이 있으면은 공급이 더 한정돼 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네트워크 효과가 더 커질수록 안전하고 전송 휴대가 편리하다. 그런 반면에 금이 판정성한다고 치면 주얼리가 가능하다. 브랜드 가치가 수천 년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다. 아직은 더 큰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가 생각할 때 금의 현재 시총은 약 9조 달러, 암호화폐 전체는 0.5조 달러, 그 중에서 70%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0.35조 달러. 이에 반해서 전 세계 주식은 약 90조 달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20배 정도 되니 상술적으로 비트코인은 만약 디지털 금으로 비교된다면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국화폐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1% 미만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많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국화폐의 그 가치가 현재 최근 50년간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통화량의 유입은 특히 그 미국이나 중국뿐만이 아니고 신흥국이나 독재 국가들에서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신흥국이나 독재 국가에서 발행한 통화량 그리고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부패 자금이 일단 익명성을 강점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또 반감기 2010년부터 반감기가 그 약 4년마다 지금 반으로 되는데 이것은 그 돈을 찍어내는 속도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그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찍는 속도가 그만큼 크게 늦어진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통화가치 절하에 대해서 그 보험가치로서의 가치를 계속 20만 불까지 오를 것이다. 아까 그 가상화폐 그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크라켄 거래소의 대주주인 한 명이 그 시온 오코너 제 친구가 2017년 12월에 한 얘기입니다. 20만 불까지 오를 것이다. 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하고 린 알데는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티는 내년 말까지 31만 8천 불까지 간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낙관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그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의 그 CEO인 그 레이 달리오는 만약 각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본격 발행하면 즉시 대폭 하락 또는 소멸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얘기입니까? 당분간은 아마 그 가치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인보다는 돈이 풀려도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꼭 비트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그 쌍도마차이므로 운명을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느 순간까지 상승 비율은 다르지만 계속 비트코인과 공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암호화폐는 대체 수단으로 또는 투기로 두 암호화폐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투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성장, 소멸의 순환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만약 대표적인 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역사의 그늘에 설령 사라진다 가정된다면 다른 암호화폐는 보다 더 빨리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독자적인 생존의 시나리오가 열릴까요? 유명한 투자자인 폴 존스의 비트코인 평가를 보면 비트코인을 금속에 비유했습니다.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 비트코인을 귀금속, 다이아몬드나 금은 부의 저장, 교환의 매개로 평가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암호화폐들은 최소한 직접적인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용 금속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구리, 철광석,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을 산업용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직접 사업, 건설, 제조업, 기타 기기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금속이 된다면 이 금속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즉 다른 암호화폐도 이런 산업용 금속처럼 꼭 그 귀금속이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로 일순간에 그 대형 이득을 챙기려는 투자자, 가끔 그 투기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미 그 거래의 장이 열려 있고 여기서 단 한순간이라도 직접 이득을 얻어봤거나 또한 이득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은 당분간 다른 암호화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만약 대세하락, 소멸의 장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프로젝트와 그 사업에 의해서 발행된 암호화폐, 연결된 암호화폐,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가발전이라고 그러죠. 즉 프로젝트에 연관된 암호화폐는 상승장에서는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천천히 하락하고 소멸의 장에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폴 존스의 구분에서 보듯이 귀금속인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산업용 금속은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암호화폐 존재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무엇이다? 리얼 프로젝트에 리얼 디지털 커런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도 있고 사람들이 믿을까? 다른 크립토와 경쟁하는 어떨까? 국가들의 방해는 어떨까? 2017년 현실적으로 선물시장 상장할 때 3분의 1 토막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손정희 같은 사람은 2개월 안에 대폭락할 것이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는 다를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평가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매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의 일부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암호,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현재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전략적인 해법이 마련되고 있는데 현 사태에 대한 큰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전략 수립하고 빠른 대응해서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를 만들자. 이것은 비단 코로나 사태만 아니고 비트코인 사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 최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21세기 인류 문명의 한계를 결정한 10가지 요인 중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저희가 이런 큰 결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인류가 그랬듯이 도전과 응전으로 좀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태아 TV 김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